진짜 직원은 사장하기 나름이에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진짜 막장인 직원이 아닌 이상 웬만한 직원들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쯤 자영업 시작한다고 해서 이메일로 상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6개월 전에 작은 네일샵을 오픈하고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 고객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바로 직원들 때문이에요. 전 일할 때 사장의 갑질과 막말 때문에 난 나중에 직원들 생기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성심성의껏 잘해주고 베푸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대들어요. 기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네가 완전 상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새 직원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돼요. 대리님의 예전 영상을 보고 다짐해도 또 직원들을 대하다 보면은 원래 순한 성격이 나오니까 계속 악순환되는데, 이런 직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을 줄여서라도 1인 샵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주제로 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계기는 아랫사람들을 제압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저의 경험담만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는 경험담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론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알게 되었어요. 전 예전엔 단순하게 그 직원만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성에 문제가 없는 평범한 분들도 위에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이 바뀌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착한 선배 혹은 착한 상사, 착한 사장이었지만 동시에 호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좋은 윗사람에게 대드는지 과학적인 이론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공식인데요. 자,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호만스가 제안한 이론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갑의 과도한 호의가 을에게 전혀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을의 공격과 권력 행사, 힘의 행사를 부른다는 현상인데, 이렇게 받는 사람이 과도한 호의를 불균형적으로 인식하면요, 관계를 재조정하고 자기 우위를 확보하려는 갑을 역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래요. 그냥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정도를 벗어난 호의나 대접은 하고 싶어도 참는 게 현명하다. 일단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호의는 상대방의 그릇에 맞게 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그릇도 안 되는 애들에게 자꾸 부어주니까 애들이 이 그릇을 깨버리더라. 자, 핵심 공식은 이거예요. 상호작용의 결과는 보상, 리워드, 마이너스 비용, 코스트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물론 안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무의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긴대요.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이 남자와 사귀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가 있을까? 이 남자가 돈은 별로 없지만 키도 크고 간지가 나네? 그러면 같이 다닐 때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인스타에 올리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지? 근데 이 남자는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재밌고 즐겁게 해줘. 그럼 이 남자와 만났을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겠네? 이런 보상을 떠올려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성격도 너무 안 좋고 돈도 잘 안 쓰는데 근데 속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아. 내가 얘를 만나면은 내가 돈도 써야 하고 성격도 맞춰줘야 되지만 그게 너무 잘 맞으니까 계속 만나야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 교환 이론을 이미 쓰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얻는 나의 이득과 내가 쓰는 비용을 생각해서 앞쪽이 더 크다면 내가 계속 만나겠다라고 다짐하는 상호작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를 사회생활로 바꿔본다면 여기서 보상은 칭찬도 있고 월급도 있고 배움도 있고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비용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비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도 있겠죠. 불편함도 있고요. 직원이 사장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요, 사실 예의가 너무나 좋고 인성이 좋아서도 물론 있겠지만 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교환 이론을 쓰면서 계산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예를 안 갖춘다면 내가 치러야 할 비용, 혼남도 있고 갈굼도 있고 불이익도 있겠고 불편함도 있겠고 그런 비용이 더 크니까 내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이렇게 이론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한대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근데 사장인 여러분들께서 직원에게 너무 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원이 생각하는 비용이 빵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직원을 아끼고 잘해주는 게 맞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귀하게 여기하는 건 맞는 건데 적당히 봐가면서 그 상황에 맞고 균형을 맞추면서 잘해줘야 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성격이 있으니까. 자, 제가 방금은 사회적 교환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왜 호의가 권리가 되는지, 이 비교 수준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비교 수준의 함정,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치예요. 이 보상의 가치가 하락이 될 때는, 이건 제가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제가 이등병 때 처음 내무반에 갔을 때 내무실장이 진짜 애들 군기 바짝 잡고 빡세게 굴리는 무서운 분이었는데, 다들 이 사람한테는 벌벌 기웠죠. 아부도 하고 잘 보려고 노력하고 알아서 기웠는데, 그 사람이 전역한 다음에 내무실장이 된 분은 성격이 진짜 온화하고 욕도 안 하고 잘해주는 고참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악습도 없애주고 최대한
애들의 편의를 봐줬어요. 처음엔 다들 감동했죠. 와, 진짜 좋은 고참이다, 진국이다라면서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게 3번 되고 4번 되고 그런 편의가 반복되니까 애들은 이제 그 고참의 비용 마이너스 보상 계산기에서 그 고참의 호의는 더 이상의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당연한 배경음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고참한테 한두 명 개기는 애들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농담 따먹기도 하려고 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말대꾸까지 합니다. 아,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아니, 저번에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서웠던 고참은 몸도 마르고 별로 무서운 외모가 아니었는데, 두 번째 말한 사람 좋은 고참은 188에 몸이 근육질이었거든요. 근데도 처음 고참한테는 벌벌 기고 두 번째 고참한테는 대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 아, 내가 고참이 되면 이 두 사람의 중간만 해야겠다. 나중에 제가 병장이 되고 내무실장 되었을 때 평소에 온화하게 잘 해주되 조금만 선 넘으면 제가 가차없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돼요. 너무 잡아서도 안 되고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포인트는 위에 사람의 친절이 기본값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잘 해줬더니 대드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거나 무시했을 때 발생할 비용이 없다는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도 허허허, 내가 무례하게 해도 허허허, 논란 따먹게 해도 허허허, 지각해도 허허허,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은 아, 요놈한테는 되더라도 내가 잃을 게 없네라는 답이 나옵니다. 건강한 상하관계는 적당한 긴장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없이 베풀고 잘해주면 이것을 고마워하고 한없이 따르면서 존중해주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분들이고 정말 잘해줄 가치가 있는 그릇이 있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한없이 잘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직원은 정말 드물다는 거. 내가 호의만 베푸는 사장은 내 패를 다 드러낸 도박사랑 똑같습니다. 내 패를 다 드러냈다는 건 예측이 된다는 거고, 예측이 된다는 건 내가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변수가 없는 사람이다. 국가 간의 외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교할 때도 항상 균형 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줄 줄도 알고, 이 내줄 때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하고, 예측이 안 돼야 아, 이 나라는 변수가 있는 나라가 되고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건데, 항상 외교할 때 예측이 되고 항상 다 내어주고 요구도 안 하고 손 넘어도 가만히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호국이 아니라 호구가 되는 거다. 직원으로 하여금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 비율을 맞춰주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동물의 왕국 보면요,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나와요. 이 동물들도 상대방의 몸집이 커도요, 지나치게 온화하게 유아적이면 본능적으로 아, 내가 쟤보다 위인가? 내가 쟤보다 힘이 세나? 라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개들이 가만히 있는 대형견들에게 막 왕왕 막 짖잖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 대형견이 한번 앙 해버리면은 하고 막 숨잖아요. 인간들도 동물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회적 교환 이론을 역이용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3가지의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첫 번째는 보상의 희소성을 유지해라. 직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원칙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 원칙을 벗어나면 언제든지 나는 나쁜 인간이 된다라는 느낌을 주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얼마든지 잘해줘도 돼요. 그리고 정말 잘했을 때, 원칙을 지키고 할 일을 잘했을 때만 확실하게 보상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호의가 가치 있는 보상으로 계산기에 찍힙니다. 자, 두 번째는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시켜라.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직원에게 청구되는 비용이 이 금전적인 것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장에게는 무적의 필살기, 불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거나 원칙을 어겼거나 지각했거나 선 넘는 농담했거나 그러면요, 그 즉시 바로 정색하면서 지적하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쟤 왜 갑자기 지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어쩌죠, 제가 화를 잘 못 내는데요. 제가 화내봤자 안 무서울 텐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조곤조곤 이야기해줘도 충분히 무거운 분위기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곤조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그 말 선 넘은 것 같은데 방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딱 요 정도로 이야기해야지. 야, 너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인격적으로 모욕당했다는 느낌은 안 주는 게 맞아요. 특히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더더욱 안 돼요. 그저 직원의 계산기에 무례함과 선 넘음은 곧 불편함이라는 비용이 청구된다. 그것만 입력시켜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직원의 입장에서 일할 때 사장과의 불편함만큼 신경 쓰이는 게 없어요. 이것만 잘 이용해줘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요구해라.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 정도의 책임감은 보여줘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누구든지 관계는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되어야지 퍼주는 기브앤기브가 되면 안 된다. 상호 호혜성의 원칙, 인간관계의 강력한 심리적인 도구인데요. 우리가 남으로부터 특히 위에 사람에게 무언가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심리인데요. 이 상하 관계에서 이 원칙이 깨지는 이유는 부채감의 소멸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 때 생색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호의임을 인지시켜야 됩니다. 한 예로 직원이 어떤 기획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럴 때 맛있는 스시를 포장해주면서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가 그 기획안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가 좋아하는 스시 사왔어. 힘들지? 자, 조금만 기운내서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요,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이건 공짜가 아니라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이자 기획안을 잘 완성한다라는 조건이 붙은 호의라는 계산이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뭐예요? 너무 직원에게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마트 운영할 때 이걸 잘 써먹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런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부점장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물류가 정말 많고 일이 많아서 힘든 날이었는데 그 친구의 퇴근 시간이 5시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2시쯤에 따로 불러서 오늘 진짜 물류 많다. 힘들지? 예, 좀 힘들어요. 저기 물류 있지? 저것만 빨리 정리하고 오늘은 4시에 집에 가. 그냥. 오늘 물류가 많은데 쉬지 않고 일하길래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알았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다음날부터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 친구의 머릿속에 이건 그냥 주는 호의가 아니라 오늘 물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싫은 티 안 내고 열심히 일한 보상이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는 대로 퇴근을 시켜준다라는 조건이 붙은 호의였기 때문에 이걸 그 친구가 당연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 호혜성 쌓기를 어떻게도 이용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직원이 일하고 있다가 선 넘는 농담을 했어. 이럴 때 그냥 막 화낼 게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내가 평소에 너 편하게 해준 거는 우리가 좀 즐겁게 일하자는 의미였지. 그러니까 너가 나를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이번엔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존중해주는 리워드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존중이라는 리워드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호혜성의 공식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기어오르는 버릇없는 직원을 과학적으로 제압하는 방법 3가지. 자, 첫 번째는 보상의 희소성을 유지해라. 두 번째는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시켜라. 세 번째는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요구해라. 진짜 직원은 사장하기 나름이에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진짜 막장인 직원이 아닌 이상 웬만한 직원들은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들. 제가 올해부터 뉴스레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생소한 플랫폼이라서 어설프지만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제가 영상으로는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뉴스레터를 구독하신 분들에게만큼은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와 털어놓기에는 애매했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으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런 저의 생각들만 모아놔도 나중에는 한 권의 책이 될 것 같네요. 또 그리고 제가 작은 모임에 공지도 하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주세요.